음악 아우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K1 AV 맞습니다. 이 윌슨 오디오와 볼더가 뛰노는 곳. 브랜드가 한두 개가 아니고 각 브랜드마다 제품도 워낙에 많아서 여기를 오면 항상 이 꽉 차 있는 요 1층 전체 홀이라고 해야 되겠죠? 꼭 시청실 안으로 안 들어가도 K1에 오는 제 즐거움은 좀 큰 것 같습니다. 시청에도 참 자주 하고 있고요. 올해 처음 오는 것 같은데 볼더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이걸 엄청나다고 해야 되는데 사이즈는 볼더에서 역대 본 가장 작아요. 볼더 하면 저희가 볼더의 첫 제품이었던 2000 시리즈 상징되는 이 길에서 본 제일 큰 이 화강암 블럭 같은 큰 덩어리 있잖아요. 멋있죠? 이 위대한 아메리칸, 미국인들이 늘 주장하는, 요새도 한참 그런 운동이 많은데 그런 걸 상징하는 앰프 같은 그런 브랜드죠. 원래 시작은 이제 콜로라도 볼더, 여기서 제프 넬슨이라는 분. 이 하이엔드 앰프 이름을 처음부터 왜 그렇게 지었는지, 우리가 아는 제프 롤랜드의 제프와 넬슨 패스의 넬슨을 합친 이름, 제프 넬슨이 84년부터 시작해서, 원래 시작은 83년에 설립을 했는데 우리가 아는 제품들이 이제 84년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딱 올해가 40주년이 되는 회사죠. 오래됐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처음부터 투자를 받거나 조금 유명해지고 이러면 그런 또 사장이 쫓겨나고 이런 것들을 겪는 회사들이 미국에는 참 흔한데 볼더는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쭉 제프 넬슨이 지금까지 한 사람이 쭉 유지하고 그 풍광이 아주 좋은 콜로라도 한복판에서 볼더에서 굉장히 자연을 버타며 사는, 그래서 사운드 자체도 그런 청정한 사운드로 유명합니다. 근데 미국 앰프의 기질을 그대로 담고 있어서 이 웬만한 스피커들을 힘으로 이렇게 좀 제압을 해야 되는 때도 등장하는 게 역시 볼더 앰프들이죠. 그러니까 스피커를 컨트롤하고 제압을 하는 쪽이 한쪽이 있고 또 순도 높은 어떤 사운드. 그러니까 늘 이제 제프 넬슨이 제품을 제작을 할 때 설계의 어떤 사상 자체가 그런 맑고 투명한 이 도회지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순수하고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순도가 높은 이런 사운드를 지향을 해요. 그 두 개를 갖고 있는 브랜드가, 그 두 개를 하나의 앰프로 통합시킨 철학이 바로 볼더의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볼 제품은 이제 제품이 이렇게 굳이 옆에 하나 이렇게 놓지 않아도 대략 이 렉 사이즈로 봐도 분간이 되실 거예요. 굉장히 작죠. 위에 있는 게 프리앰프고 아래쪽에 이제 파워앰프 있는데, 위 프리앰프가 812, 정확히 말하면 밸런스드 DAC 프리라고 불러요. 용도가 조금은 기존의 제품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프리앰프예요. 볼더에서 만든 가장 작은 프리앰프. 그 다음에 아래쪽이 그냥 순수 2채널 파워인 861. 디자인을 이렇게 봐도 앞으로 살짝 기운이 패널하고 옆에 요 방열핀, 사실은 이 방열핀이라기보다 이 조형물, 이게 제프 넬슨이 콜로라도의 그 나무 숲을 묘사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거를 딱 보면 여기서 그대로 두 개로 분리를 시켰구나라는 느낌이 나는 인티 앰프가 있죠. 바로 866. 866은 사실은 그래도 이전에 볼더 파워나 프리에 비하면 사이즈가 약간 축소되긴 했었는데 우리가 아는 보통 풀 사이즈 앰프의 사이즈를 하고 있었는데 이 812, 861로 분리가 되면서 사이즈가 이건 정말 컴팩트하다고 표현해야 될 그 정도 사이즈로 바뀌어 있습니다. 812부터 볼까요? 이 제품은 말씀드렸듯이 밸런스드 DAC 프리. 용도가 세 가지예요. 기본적으로 프리앰프 기능이 있는데 이건 밸런스 입력만 있는 프리. 밸런스 입력이 두 개나 있고 출력도 밸런스. 볼더는 원래 그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DAC로서의 기능이 있어서 코엑시얼 입력, 그 다음에 옵티컬은 두 개나 있고 USB-B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킹. 이걸 갖춘 DAC가 일단 이 제품의 어떤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헤드폰 출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릴까요? 이게 뭔가 굉장히 궁금해서 저도 이게 무슨 큰 푸시 버튼인가 그랬는데 이거예요.
자그마치 4개나 출력단, 4가지 종류의 출력을 갖춘 헤드폰 앰프로서의 역할을 하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이게 4핀 XLR 있죠. 그다음에 우리가 6.3, 3.5mm. 그다음에 펜타콘. 요게 6.3이구나. 요게 이제 펜타콘 단자. 헤드폰 쓰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약간 달랑달랑하지만 그게 가장 새로운 규격인 그 펜타콘 단자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4.3mm 빼고는 우리가 아는 그 헤드폰 웬만한 헤드폰 출력 단자는 다 쓸 수 있는 그런 출력 인터페이스를 갖춘 헤드폰 쪽을 굉장히 강화한 프리앰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이것도 이 볼더에 있는 아마 산 같은데 이런 것들까지 갖춘 디자인이고 아주 굉장히 글쎄 감각적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리고 이쪽 볼륨 올리면 레벨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걸 두 개를 겸용을 했다는 것도 절묘하죠. 하나하나가 각각 입력인데 볼륨을 올리면 이 전체가 그 볼륨 레벨의 LED 역할을 합니다. 파워 스위치, 뮤트 뭐 이렇게 돼 있는. 기본적으로 그 볼더가 이제 앰프 제작을 할 때는 항상 듀얼 모노의 밸런스, 풀 밸런스 회로에 그런 음의 노이즈가 일단 안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순도를 높여서 재생을 해서 파워 앰프부에서 엄청나게 그 아까 말한 파워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파워 드라이브라기보다 스피커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거는 이제 바로 밑에 있는 861 앰프로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투앰프 866에서 그 시도했던 866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죠. 볼더 최초로 그런 UPnP가 가능한 그런 소위 스트리밍이 되는 DAC 이런 걸 탑재했다는 의미가 컸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DAC 버전과 스트리밍까지 되는 버전 두 가지가 이제 수입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지금은 아예 처음부터 이 제품의 특성상 전체를 다 그냥 UPnP부터 에어플레이까지 되는 그런 버전으로 출시를 했다는 게 요거 그래서 통합 인터페이스 센터가 되는 유무선을 다 통합하는 그게 812 DAC 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61 파워하면 역시 볼더의 대형 토로달 전원 트랜스 디지털 쪽은 따로 뒤쪽에 디지털 쪽 전원부가 따로 있었는데 이 제품에서도 그게 그대로 내려왔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일단 그런 대용량 전원 트랜스와 완벽한 듀얼 모노 구조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걸 캐스케이드 접속 회로라고 불러요. 그 소위 그 볼더 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정확히 정수 증폭을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근데 놀랍게도 이 제품은 볼더는 보통 대출력 866도 200W였잖아요. 855에. 그리고 모든 임피던스가 반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출력이 2배가 되는 이런 대표적인 앰프인데 이 제품은 사이즈에 걸맞게 출력이 자그마치 50W예요. 8옴에 50W인데 피크 출력이라고 따로 둬서 한 25% 정도 여유를 준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25%가 아니라 50%죠. 75W까지 피크 출력이 나옵니다. 근데 정격으로 RMS가 일정하게 가는 건 50W가 이 제품의 기본 정격 출력이에요. 50W의 볼더 앰프 처음 보시죠? 여하튼 그런 캐스케이트 접속과 듀얼 모노 구종, 풀 밸런스, 그다음에 볼더 특유의 그 드라이브가 또 고순도 그리고 프리앰프의 이런 인터페이스를 갖춘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일단 861과 812의 서로 기능을 잠깐 서로 나눠서 보시면서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lifetime waiting for that second chance, for a break that would make it okay.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through my veins. Let me be empty, oh, weightless, and maybe I'll find some peace tonight in the arms of the angel. Fly away from here, from this dark, cold hotel room, and the endlessness that you fear. You are pulled from the wreckage of your silent reverie. You're in the arms of the angel. May you find some comfort here. 네, 오늘 시청은 저희도 한번 다뤄봤었고, 뭐 한동안 화제가 됐었던 연말 되면서 살짝 지금 좀 소식이 끊겨 있는 QLN의 신제품이죠. 프레스티지 원. 이 스피커 이렇게 드라이브 만만치 않은 거 저희 영상에서도 보셨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앰프가 어느 정도 드라이브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출력이 좀 필요하기도 한 그런 스피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돼야 원래 이 특유의 피라미드 구조의 이 QLN에 설정한 그 외부 진동 차단한 그 접착제 특유의 하여튼 그런 인클로저 소리를 제대로 들으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또 대표적인 스피커인데 50W의 볼더의 신형 프리파워는 또 861 파워는 이 제품은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굉장히 좀 궁금하시죠? 이미 녹음으로 들으신 대로예요. 이 50W라는 출력을 사실은 그렇게 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이즈가 줄어들고 아마 출력 자체를 그 사이즈에 맞게 줄이다 보니 전원부 용량이 줄어서 그 정도 설정했지만 제가 보기엔 제프 넬슨이 살짝 너희들 한번 놀래봐라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50W 소리라고는 좀 여기가 좀 어려운 그 볼더 버전 50W? 볼더에서 50W 앰프가 나온 적이 없었죠? 제 기억에는 아마 못 본 것 같은데 QLN 프레스티지 1을 아주 힘차게 그래서 제가 시청 중에 여러 곡들 듣는 중에 그런 파워 드라이브 할 수 있는 곡들 또 50W의 볼더 앰프가 내는 소리는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곡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 포어플레이의 저 101 이스트바운드 같은 곡 처음부터 그 네이던 이스트의 그 베이스와 드러밍이 그 킥드럼 소리가 아주 육중하게 들려야 이 곡이 살아나는데 전에 제가 이거 들을 때 어느 앰프랑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최소한 200W 이상이었을 거예요. 아마 출력이 QLN 프레스티지 1을 들었던 제품 시스템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2W 넘는 제품들의 그 큰 스케일 뒤쪽으로 이렇게 갑자기 쫙 그 2T로 올라갈 때 밀려오면서 그 오케스트라 전체 구경이 다 보일 듯한 그런 스케일이나 그런 것들까지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우리가 이 곡을 들을 때 듣는 어떤 다이나믹과 이런 거는 공간의 사이즈 이런 걸 의식하지 않게 아주 정교하게 그리고 다이나믹과 그 음이 매끄럽게 나오는 느낌은 사실 굉장히 여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되게 여유 있게 들렸어요. 볼더 앰프를 들을 때 드는 느낌 뭐가 빡빡하거나 여기서 좀 넘어가면 좀 아슬아슬하다 이런 느낌이 없이 항상 여유가 있다는 느낌. 그러면서 순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 음의 음색 표현도 대단히 좋고 다이나믹도 뛰어나지만 뒤쪽에 배경이 아주 잘 보인다는 거. 뒤에 여기 양쪽에 디퓨저가 있지만 가운데 이 큰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근데 화면이 대단히 입체적으로 잘 보입니다.
볼더 투게이 콜로라도로 싹 가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음악에 담으려고 좀 제품하고 연관을 좀 지으려고 하는 편인데 그 황야의 7인 매그니피센트 세븐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게 대단히 스피디해야 돼요. 이게 그 다이나믹도 잘 나와야 되지만 굉장히 빠른 그리고 엇박자가 막 나왔다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이런 곡들 그다음에 그 현악 합주의 궤적 같은 게 잘 표현이 돼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요? 살짝 그 공기가 시린 공기가 싹 지나갈 때 그런 상쾌함 있잖아요. 이런 정도가 잘 느껴지는 스피드. 사실은 제가 아는 볼더의 음색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담겨서 표현이 됐다고 생각해요. 공기가 이렇게 맑은 공기가 싹 스쳐가는 그렇게 달리는 황야의 7인 말 달리는 이런 느낌. 이런 곡이 사실은 좀 더 잘 어울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에 101 이스트바운드는 좀 더 끈적한 도회지적인 그다음에 맑고 밝게 빛나는 아주 깨끗하게 연마된 어떤 고급진 공간을 느끼게 한다면 황야의 7인은 탁 트인 황야에 달리는 말들 그리고 신선한 공기 이쪽이 좀 더 볼더의 본색에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가 하면 이제 보컬 그 사라 맥락클란의 에인젤 같은 곡 뒤에 화면 떠 있지만 이 곡은 앞에 베이스가 사실은 굉장히 재현하기 어려운 아주 펑퍼짐하게 나오거나 조금 댐핑이 좀 좋은 앰프로 하면 그 특유의 붕 하고 울리는 뉘앙스가 너무 왜소해지는 경우가 있는 좀 사실은 재생하기가 좀 어려운 곡인데 좀 궁금했어요. 근데 볼더로 들어보면 이 곡을 녹음한 이유도 딱 이 곡은 이렇게 들려야 된다 하는 지점에 그런 앰비언스와 그 정도의 하모닉스 그 정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런 볼더의 프리파워 조합이었어요. 자, 이런 곡들을 들어보면 음색과 어떤 스피커 드라이브 사실은 뭐 여기 관계자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50W 출력의 볼더 861 파워가 여기는 윌슨의 4불이나 X 혹은 그 이상 이런 스피커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잘 어울린다는 의미는 그 멀티 유닛과 그 다음에 굉장히 파워 핸들링이 큰 이런 윌슨 같은 스피커의 드라이브도 50W로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다음에 한번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다시 얘기를 돌아가면 DAC 볼더 최초의 헤드폰 출력을 갖춘 앰프 그것도 4종나 갖춘 이런 DAC 밸런스 DAC 프리 앰프인 812 여기에 사실 룬 엔드포인트 그러니까 룬 인증을 받은 룬을 재생할 수 있는 기기라는 뜻이죠. 룬 엔드포인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기기니까 볼더는 스스로 스트리밍 시스템을 이런 걸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서 그런 룬을 쓰시는 게 가장 이 제품을 쓰는데 최적이고요. 참고로 전용 앱이 있어요. 그래서 본사 IP에 접속을 하면 그 HTML을 만져가지고 헤드폰의 출력 감도 또 그것만 할 수 있겠어요? 입력 감도도 다 조절할 수 있는 그거 되게 편리합니다. 그 고장이 났을 때도 본사에서 보고서 이렇게 멀티로 리모트로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그게 사실은 그런 지금 같은 네트워킹 컨트롤 이런 기능 탑재하고 있어요. 하여튼 무엇보다 이 제품을 볼더가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서 헤드폰 사용자들 일단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볼더 앰프를 나는 좀 너무 커서 싸게 하라도 한번 좀 그러니까 낮은 가격과 작은 크기로 좀 한번 노려보고 싶었던 분 특히 지난번 866 같은 그런 인티 앰프를 선망했던 분들 혹은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이 볼더의 새로운 어떤 완전히 2024년이 되면서 이제 바뀐 작년에 뮌헨시에 출품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선을 보인 건 올해가 바뀌면서부터입니다. 이 제품 와서 꼭 한번 들어보시면 또 볼더를 또 아시는 분들 모르는 분들 한 번도 안 들어본 분들에 상관없이 바로 끌리실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K1에서 볼더의 신제품 DAC 밸런스드 최초의 헤드폰 출력을 갖춘 볼더 최초의 헤드폰 앰프이자 DAC 프리 앰프 밸런스드 입력을 갖춘 DAC 프리 앰프인 812와 861 조합을 같이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